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다음 주에 이루어지죠.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시민단체하고 연대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바꿔서 민주당의 단독 집회로 지금 급선회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주당하고 범야권 그리고 시민단체 간에 뭔가 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배경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자신의 SNS에 11월 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며 이 장외 집회에 참여를 호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이 서울 시청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또 특검을 촉구하는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이 집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주 이 대표의 1심 선고 우선 15일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지죠. 그걸 앞두고서 지금 여론전에 아주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번 주말 장외 집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을 또 안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왜 민주당이 애당초에 시민단체와 함께 하려던 계획을 또 접었는지 역시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등과 연대해서 시민 촛불 행진을 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황정화 대변인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했지만 각자 사정이 있다며 이번 주말 집회는 민주당 단독 개최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시민단체와 함께할 경우 집회에서 정권 퇴진이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민주당과 범야권, 시민단체 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민주당과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속도가 다르다면서도 장외 집회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서는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대표는 선고 TV 생중계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면서 이 대표 재판에 국민 이목이 집중돼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 대표는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무식한 소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오늘 한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위증교사가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거든요.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 이렇게 장외 집회에 참석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요, 시민단체하고의 연대를 그러니까 철회하고 각각 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시민단체와 원래는 함께 하려다가 지금 철회가 됐는데요. 이것을 두고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저는 균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지금 장외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장외 집회의 가장 큰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민심과 여론을 모아달라라는 것이 장외 집회의 큰 좀 내용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앞서서 이제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좀 장애 집회 분위기에서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대를 해서 함께 했을 경우에 뭐 좀 더 나아간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탄핵이라든지 뭐 정권 퇴진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이라든지 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선을 긋고 이번 장애 집회에서도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돼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력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장애 집회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규탄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 뭐 무죄 서명 운동 뭐 이런 것도 네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이게 이재명 방탄용 장애 집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았죠. 근데 예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이번 주에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문제는 비상시국회의는 곧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뭐 탄핵, 뭐 헌정 중단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함께 집회를 했을 경우는 그런 구호들이 난무해서 민주당의 계획보다 훨씬 그 탄핵 주장이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아도 방탄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략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아마 한 2, 3주 뒤에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방금 최병목 패널께서 이제 지난주 장외 집회 규모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어쨌든 30만 명 모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추산을 공식적으로 안 했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많아봤자 뭐 2만 명 안팎일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